당분간 이 하락 기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기도 어렵고요. 바뀐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5%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줄이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밀리다가 어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OLED, LCD 패널 만들고 있고요. 오늘 나온 이슈들 중에서 뭔가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없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위협적인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이고, 한국의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 거죠. 2025년에는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전체의 71%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1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거죠. 진짜 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보면 주가의 방향이 하방이라서 그런지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주가의 반응 자체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LCD, 특히나 LCD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생산을 과거에 좀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좀 접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LCD 쪽을 점차 축소하고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중국하고 치킨 게임 하다가 결국에는 져서 이 LCD 사업을 점차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2025년이 되게 되면 LCD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 생산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좀 하락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을 줄이는 대신에 이제 우리는 OLED로 가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아이폰, 최근에 나오는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아이폰에도 그렇고 아이패드나 이런 대부분의 이런 전자기기 제품들이 이 OLED 패널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전기차와 친환경차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도 LCD 패널을 쓰지는 않고요. OLED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 LCD보다는 OLED가 대세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앞서 있는 데가 이제 LG와 삼성인데, 사실 중국에서도 OLED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는 하지만 사실 이 격차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장담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OLED까지 생산을 해버리게 되면 진짜 그때는 답 없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지는 또 치킨 싸움, LCD 때 있었던 치킨 싸움이 OLED에서도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치킨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직은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에 이제 공급하는 OLED 패널도 지금 삼성하고 LG만 공급하고 있죠. 이번에 BOE가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무산됐죠. BOE는 승인을 못 받았고 삼성과 LG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 업체들의 어떤 이제 OLED 생산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기술력이 올라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과 LG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진짜 이거 무서운 기사죠. 되게 무서운 기사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LCD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생산을 거의 대부분 한다라고 보면 되고,
동시에 이제 OLED 쪽으로의 투자나 이런 것들도 확대하면서 무섭게 또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기사입니다 이게. 네, 무서운 기사고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상승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 조정의 이유는 최근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이런 이제 명분을 갖다 붙여서 주가의 조정의 이유로 삼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방향성에서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이 하락 기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기도 어렵고요. 바뀐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이 흐름들을 빠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나 정말 어떠한 긍정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애플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요즘에는 또 조용해진 것 같아요. 애플카 이슈나 이런 것들도 조금 요새 다시 조용해진 것 같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뭐 반응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오늘도 일부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어제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대차장고가 그냥 이 현재 구간에서 좀 정체되어 있다. 더 늘지도 더 크게 줄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줄어야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대차장고는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정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공매도는 일단 오늘 거는 집계가 안 됐으니까 9월 17일 거는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겠지만 오늘도 공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만 놓고 이야기하면 올 한해 LG 디스플레이는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원년이 될 거고요. 흑자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1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정치나 이런 것들도 과거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에도 사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수급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설령 LCD 패널 가격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패널 가격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 뭐 증권사에서는 20%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패널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어떤 과거와 같은 그런 큰 폭의 변동성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OLED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제 흑자나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기서 상쇄를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보면 지금 주가나 이런 하락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좀 떨어져 있고 좀 너무 답답한 것 같고 너무 이 LCD 패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를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오늘도 뭐 공매도, 대차장고 이런 부분들 어떤 주가의 방향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주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도 저평가지만 더 떨어지면 또 더 저평가고요. 또 떨어지면 또 저평가인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내려오면서 수렴하는 과정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모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과 과정들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이제 이 종목을 위에서 산 사람, 뭐 밑에서 산 사람, 중간에서 산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의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한 19,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22,0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차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식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하락하면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을 주고요.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반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개월째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 흐름들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19,000원대를 기점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으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의 희망은 버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되 지금은 좀 중장기 이평선들이 다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올라갈 때마다 중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기가 솔직히 쉽지 않고, 그다음 매물 부담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어떠한 저항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조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라서 당분간 이 기조가 바뀌지 않을 거라서 아래로는 19,000원과 위로는 22,000원의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 어떤 신규 매수나 또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대응을 이어가시는 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9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중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대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고요.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들도 그날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는지도 또 파악이 빨리 가능하고, 시장 주도주들이 오늘 무엇인지도 한눈에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동향, 테마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